안녕하세요. 부동산 수입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수도권 부동산 하락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2010년에서 2012년 하락이야말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하나의 변곡점,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유일한 파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강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별도로 강의를 남기고자 합니다. 유명한 부동산 강사가 저랑 좀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2010년에 기준금리가 그분이라 하기도 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금리가 올랐다면서 얘기를 남겼길래 저는 2010년에 시장금리가 내렸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금, 대출, 금리, 각종 치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좀 보정한 수치고요. 2010년에 금리가 3.9로 제가 자체적으로 보정값입니다. 이게 2012년 하락까지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반등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었고, 그래서 금리가 내렸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니까 2010년 기준금리 오른 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금리가 내린 거를 이제 그 사람이 운영하는 밴드에다 올렸고, 제가 2010년에 당신이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2010년에서 12년 하락을 파악을 못한 것 같다. 이유를 모르지 않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남긴 답글이 수도권 공급의 누적이 효과, 전세가율 및 금리의 영향도 있었다. 그런 식으로 글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다가 쫓겨났죠. 당연히 장사 방해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가 설명글을 다 못 적었습니다. 일단은 이건 기본적인 강의를 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집이 공급이 부족하다면 전세가율이 오르는 건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요인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이게 연세율이라 하는 건데, 이게 전세가율과 전세 대비 월세율,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매매가 대비 월세율이 통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가율과 전세 대비 월세율만 공개가 되다 보니까 매매가 대비 월세율을 이제 역으로 이 두 가지 통계를 가지고 역으로 구하는 방법이 매매가 대비해서 월세액이고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그리고 월세율 보정한 거, 그 다음에 연세율, 이 5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2007년도, 2008년까지겠네요. 2008년까지는 매매가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전세를 더하면 그게 매매가였습니다. 왜냐? 19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대출 받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해주지도 않았고, 일단 국가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업자들 위주로 대출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가들 위주로 대출마저도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 당시 대부계라고 하죠. 대출을 하는 담당자한테 사례금을 줬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1억을 대출해 준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 아니면 1000만 원 정도 별도로 대출 받을 때 돈을 현금으로 빼서 사례금 쪽으로. 네, 지금 와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고성장 시기였고 물가가 많이 오르는 시기다 보니까 대출만 받아서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누구나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IMF 터지고 나서 그 국가 내수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서 뭐 카드론도 아실 거예요. 누구나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대출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게. 그러면서 이제 개인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는데, 2008년까지는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2008년까지는 그래도 개인이 매매를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2000년도 초부터. 다만 전세는 전세자금 대출이 2004년도에 제가 최초로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무주택자 정해져 있었고, 한도 자체도 낮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2008년도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본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활성화를 시작을 했고, 초기에는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왜 전세까지 대출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게 심리입니다. 심리란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방향이 더 본인한테 이기지만 따르지 않는 걸 심리라 하지, 본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해서 심리라 붙이는 사람들은 좀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까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08년까지는 매매가는 전세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게 매매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운용을 했기 때문에. 전세에 들어갈 때 대출이 안 끼니까 전세로 들어갈지 월세로 들어갈지, 아니면 그 돈을 예금을 해서 이자를 타먹고 그 남은 돈으로 월세를 낼지. 결국에는 대출은 영향이 없었고요, 대출 금리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을지 아니면 전세금을 껴서 투자를 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출이 들어갈 공간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살 때 이제 거주를 위해서 본인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월세를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 일부 껴서 월세를 주든지.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작용이 예금은 금리에 따라서 이제 시세가 움직이게 됩니다. 2006년 1월만 하더라도 제가 따로 만든 예금금리 보정치에서 3.5, 100을 만약에 예금을 했을 때 3.5의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대신에 이걸 내가 직접 살던지 아니면 월세로 살던지 할 때는 4.3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당연히 예금금리 하는 것보단 여기로 매매를 해서 내가 직접 살던지 아니면 차라리 그 돈, 100이란 돈으로 그 집을 사서 월세를 주는 게 더 이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율이 예금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때 2006년 1월에는 수도권 아파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2006년 7월에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아파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지역마다 일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2007년 1월에 예금하는 것이 이제 연세율 받는 것보다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라리 100이란 돈이 있다면 예금에 넣고 그 다음에 월세를 주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구간이 들어갑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평균치라서 이제 통상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7년 7월에도 계속 역전이 유지가 됐고, 8년 1월 더 심해졌고, 8년 7월 그대로 이제 역전인 상태고, 2008년 10월쯤이 최고조에 달했을 거고요. 역전됐던 게. 그러다가 2009년 1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때 최악인 거에 비해서는 좀 괜찮아진 거죠. 괜찮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시세는 여기 때 비해서 이때 반등을 했고요. 2009년 7월에도 이제 금리를 더 내려줘서 더 좋아졌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죠. 누구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도는 1억으로, 그러다가 2008년 9월쯤이었나? 2008년 하반기에
누구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한도는 2억으로. 나중에 박근혜 정권 때는 한도를 5억까지 올려줬습니다. 점차 올려줬죠. 그러다 보니까는 위에서 전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원래는 집을 매매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출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예금 금리가 3.9, 3.5.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요때까지는 손해인데 2010년 7월부터는 과거 사례 위에 했을 때는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집값이 올라야 됩니다. 2010년 7월에. 안 올랐죠. 2011년 1월 올라야 됐습니다. 안 올랐어요.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고,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고,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고, 13년도 초반, 12년 말에서 13년도 초반이 되어야 수도권의 반등에 들어서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대출이 꼈습니다. 대출이 꼈고, 지역마다 또 대출 비중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통계상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도권은 대출치가 95에서 100. 그 정도까지, 나중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편안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대출치가 95에서 100이라고 지금 일단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구분을 좀 지어야 될 데이터인데, 일단은 지금 설명드린 건 수도권은 대출치가 95에서 100이다. 일단은 단순 암기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출비에서 수도권은 대출비에서 이게 역전이 되는 순간, 이거는 또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할 건데,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2013년 초였습니다. 데이터를 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2013년 초부터 우리나라 수도권 부동산 아파트 값, 집값이 반등에 들어선 거를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방금 이제 설명을 들으신 분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기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선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바닥으로 움직이는 금리의 중심선이 이렇게 움직였을 건데 이 연세율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금리에 비해서는 반등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선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95에서 100선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역전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다면 이때 반등해서 쭉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저라도 뭐 그때 당시에 이 정책을 보더라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그런 게 심리긴 한데 이제까지 영향을 안 끼쳤던 게 갑자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좀 믿기는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에서 12년 2010년에서 12년 수도권 부동산 하락의 이유는 이걸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이걸 보신 분은 좀 뭔가 깨닫는 게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진다면, 뭐 전세에 왜 대출을 넣느냐?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 뭐 신용대출이 지금이어야 DSR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 물론 신용대출도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흐름을 보신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진다면 이 기준선이 사라진다면 다시 예금액밖에 기준선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한다는 게 맞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지는 순간 3년 정도에 걸쳐서 주택가격 매매가는 폭등을 하게 됩니다.
왜? 대출이 들어올 구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밌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내용이라서 믿기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로 설명했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지면 주택가격은 폭등을 할 수밖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표를 설명드릴 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월세율, 이거는 전세자금 대비해서 월세율. 네, 자, 전세금 대비 월세율. 전세금 대비해서 월세율, 과거의 2000년도 초만 해도 전세에서 월세를 전환하려면 무조건 그냥 1000에 10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을 깔려면 월 10만 원을 냈어야 됩니다. 2000년도 초만 하더라도. 그렇게 1000에 10, 1000에 10, 1000에 10 하다가 이런 게 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구간은 정말 변동하는 게 느립니다. 금리가 벌써 4%, 5%인데 구간이 굉장히 느리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상대적으로 이익인 거죠. 이 구간이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전세가율을 보시면 보통 금리에 따라서 전세가율은 변경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금리가 높다면 전세가율이 내려가고, 금리가 이제 낮아지면 전세가율이 다시 반등을 하는데, 제가 직전에 그 카페 올린 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세가의 바닥을 예측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걸로, 그 당시는 예측까지는 아니고, 그냥 바닥 시점에 제가 글을 남기곤 했는데, 제가 예측했던 정확한 바닥은 한 1, 2월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한 3월쯤에 바닥이 된 것 같더라고요. 바닥을 예측할 수 있던 것도, 현상을 바라본 거죠.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이 금리가 오를 때 집값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내리는 건 아닙니다. 2006년 1월에서 2006년 7월에 금리가 올랐는데 집값은 오히려 오를 때였습니다. 2006년 12월까지겠죠. 근데 금리가 오르면은 집값이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적절한 값을 최근까지는 아니죠. 제가 2022년 중반 6월쯤에, 데이터를 제가 직접 좀 만져보야 되겠다 하다가 데이터를 다 만져보고 깜짝 놀라서 집을 하나를 급매로 던졌거든요. 결과적으로는 9월에 매도 계약을 체결했고, 아직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판 게 맞게 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제가 판 가격에 시세 회복이 안 되긴 하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돌리면서 다양하게 지역별, 그리고 제 시뮬레이션 보정치를 넣다 보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 값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어느 정도 금리 값일 때 집값이 오른다, 만다, 내린다, 그런 것까지 예상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 강의를,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결론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누구나 그런 거는 주의해야죠. 다른 사람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래서 글을 좀 남기면서 제가 맞출 수 있는지 못 맞추는지를 했고, 테스트를 해봤고, 제가 바닥을 맞췄고, 그리고 한창 급락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테스트도 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차례차례로,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숙하게 못 갔는데, 차례차례로 이제 강의할 거리들이 나오는 대로, 저도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하나씩 강의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